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드디어 개편의 첫 떡밥이 던져졌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이죠. 7인 스쿼드가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한 팀당 6명이었죠. 한 명이 부상당하면 5명이 풀타임 뛰어야 했고, 거기서 경기 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4명이서 뛰어야 되는 거의 파행 운영에 가까웠죠. 7인 스쿼드를 오랫동안 팬들이 원해왔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부상 당했더라도 그 선수는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치료 과정을 겹치면서 다른 6명이 로테이션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운영의 여유도 생기는 것이고요. 반면에 7명일 경우에 지금도 너무 삐약인 선수는 거의 뛰지를 못하고 주전 5명만 풀타임으로 돌리는 감독들도 있기 때문에 벤치 2명은 그야말로 벤치 워머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제작진이 밸런스 패치에 가장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가장 먼저 공개된 팀은 탑걸이었습니다. 자, 탑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팀들이 어떻게 유지될지가 궁금했잖아요. 완전 개편,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의 팀 서사, 팀 기조를 유지하되 서로의 정체성을 좀 더 보강해 주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는 듯이 보여요. 자, 그런데 저도 예상을 하는 거지만 아나콘다나 개벤저스가 다시 돌아올 확률은 매우 낮지 않나 싶어요. 이미 G파컵도 그랬고 두 팀을 합병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소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나머지 팀은 존속 가능한데 문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6명씩 11팀이 있었을 때 66명이죠. 그리고 한 번에 출연하는 게 10팀이라고 했을 때도 6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10명의 감독까지 70명이 대략 소속이 돼 있었어요. 인원의 증가는 비용의 증가죠. 출연료의 증가인 셈이니까요. 한 팀당 7명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11팀을 유지한다면 77명이고 10팀을 유지한다고 해도 70명입니다. 여기에 감독 10명 더하면 80명이거든요. 이런 넘버를 감당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7명 체제로 간다면 팀을 더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나와 개벤을 없앤다면 9개의 팀이 나오는데 홀수 구단을 유지할 리가 없고 여기서 더 줄여서 8개 팀으로 가거나 혹은 더 줄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9개 팀이라고 한다면 7, 9, 63, 63명이 되고 근데 63명은 기존 66명에서 별로 구조조정이 안 된 거거든요. 8개라면 7, 8에 56. 이 정도라면 그리고 8개라면 뭔가 왁구도 맞고요. 4팀, 4팀씩 이렇게 조를 나눌 수도 있고 토너먼트를 해도 8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3팀을 창단해서 10팀 또 왁구를 맞출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드는 생각은 기존 팀 중에 추가로 없어지는 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한 이 정도 넘버 56명 그러니까 66명에서 한 10명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그래야 뭔가 개편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방향일지는 저도 전혀 모릅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시 탑걸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7인 체제 보람과 승현 2명의 대열을 전격 영입합니다. 강력한 스쿼드 구성인데요. 유정, 보람, 승현 특히 전설의 포켓몬 2마리 유정과 보람이 또 함께 뛰는 어마어마한 스쿼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기존 베테랑인 체리나와 유빈 이채영 키퍼도 상당히 좋은 포텐셜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시으미 키퍼의 가세로 전통적으로 골대녀의 키퍼 뎁스는 항상 두터웠습니다만 이채연 키퍼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기존 아유미 그리고 태미 그 계보를 정통으로 잇는 탑걸의 수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다영 선수 또한 어느 팀에 가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죠. 다소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여느 삐약이나 식스맨보다는 훨씬 준수한 기량과 스탯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공개를 보면 개편의 방향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탑걸에서 좀 더 강화된 느낌이죠. 탑걸 무브먼트. 이게 뭐 확정된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두건을 씌우고 컨버스 운동화도 보이고요. 기존의 뭐 걸그룹 멤버 혹은 댄스 가수라는 이미지에서 여기서 댄서들, 각 장르의 댄서들도 영입을 한 거잖아요. 더 강화가 된 탑걸이에요. 왼쪽부터 보게 되면 이채연, 이승연, 체리나, 유빈, 보람, 다영, 유정까지 스쿼드 구상이에요. 여기에 백지훈 감독까지 부임을 했기 때문에 다른 팀이 어떤 영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초 공개한 것 잘했네요. 정말 기대감 갖게 하는 설레는 스쿼드입니다. 탑걸 팬들 그리고 보람과 승연의 팬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설렐 선수는 역시 체리나 주장일 것 같습니다. 탑걸의 최전성기였던 슈퍼리그 2회 우승을 차지했던 그 시즌이 있죠. 그 전 시즌 챌린지 3전 전승 그리고 슈퍼리그 4전 전승 여태까지 리그 전승 우승은 없어요. 유일한 7전 전승 우승 신화를 만들어냈던 그 전성기 재현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멤버 몇 면이 짱짱하고요. 여기에 최고 명장 반열로 오른 백지훈 감독까지 부임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국대팸을 우승컵을 들게 이끌었고요. 또 탑걸의 우승 스쿼드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다른 팀의 면면이 궁금해지죠. 야, 여기 탑걸이 이 정도면 다른 팀도 상당한 전력을 갖춰야만 뭔가 경쟁력이 있을 텐데요. 기대가 되죠. 백지훈 감독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리뷰 프리뷰를 안 올리다 보니까 이 스탯이 좀 뜸했는데 백지훈 감독이 22승이에요. 그러니까 최다승 감독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최진철 감독이 오랫동안 최다승 감독의 지위를 유지했는데 백지훈 감독이 이번 컵대회 거치면서 22승 최다승 감독이 됐습니다. 보다시피 승률도 꽤나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 10경기 9승 1패입니다. 그리고 부임 후 성적, 국대팸과 함께 했던 성적이 무려 10승 2패예요. 물론 이게 박하연 임팩트일 수 있고 또 컵대회에서 시은미라는 키퍼를 보강하고 정재현을 영입한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백지훈 감독에게 상당한 크레딧을 돌리고 싶어요. 그리고 2번의 우승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챔프전 말고요. 2번 우승한 감독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결승에 더 많이 올라온 감독은 있을 겁니다. 준우승 횟수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초대 대회와 시즌1을 연달아 우승한 이천수 정도를 제외한다면 아마 백지훈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토너먼트 5회 진출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횟수고요. 그야말로 최고 명장이라고 해도 그리고 국대팸이 구사했던 축구를 봐도 백지훈이 부임하는 곳은 항상 재밌는 패스 축구를 해왔거든요. 여기서도 보여줬는데 이제는 탑걸입니다. 탑걸에 강보람과 이승연까지 가세를 했으니 여기에 백준까지요. 진짜 강력합니다. 자, 아마도 예상 선발 라인업은 이렇지 않을까요? 보람과 유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체리나와 이승연이 수비. 물론 이승연 선수가 공격의 맛을 최근에 보기도 했어요. 이승연을 올리고 유정을 내리는 방향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승연이 가세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든든하죠. 보람 선수 또한 후방에서부터 출발하는 약간 마시마 메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탑걸의 문제점이 이제 수비에 있었거든요. 리나, 유빈의 어떤 단단한 듀오에서 김태형 감독이 부임하면서 상당히 수비가 좀 오합지졸이 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하지만 백지훈이 가면서 좀 더 단단하게 또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서두의 밸런스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최후방에 이채영 키퍼 버티고 있고요. 리나 선수도 더 많은 교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유빈도 있고요. 다영도 있고요. 혹은 이승연, 보람, 유정까지 골고루 로테이션 충분히 돌릴 수 있는데 거기다가 백지훈이에요. 백지훈 감독은 다른 감독과 달리 진짜 식스맨 활용을 그래도 잘하는 감독이거든요. 이번 컵대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정재현 선수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면서 진짜 효과를 톡톡히 보기도 했고요. 그전 국대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남이의 선수 잘 활용하고 김수현 키퍼조차도 잘 활용을 했었어요. 자, 이 스쿼드 기대가 되죠. 자, 탑걸은 이제 알겠는데 초임과 보경 이 두 선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때 탑걸의 희망이 독보적인 에이스였는데 보경이
없어졌죠. 저는 예상 가는 행선지가 있긴 하는데 초임 선수의 행선지는 진짜 모르겠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두 선수는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워낙 핵심적인 선수고 초임 선수도 강화도에 맨날 출석을 해왔잖아요. 보경은 아마 유력한 행선지가 발라일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거론이 됐었죠. 탑걸보다는 발라야 폴러에 맞는 선수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스쿼드가 되거든요. 물론 발라도 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찬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대로 본다면 3서에 예원 선수 많이 올라온 거 봤고 리사 키퍼도 항상 5손가락 안에는 드는 한 5순위 정도로 항상 꼽았던 키퍼잖아요. 잔실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발라의 우승에 항상 중심에는 또 리사 키퍼가 있었고요. 벤 선수도 출전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다부진 모습 보여왔습니다. 여기서 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경이 만약에 여기 간다면 발라드림 또한 또 어마어마한 스쿼드가 됩니다. 항상 결정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골 넣는 게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컵대회 같은 경우 예원 선수가 살짝 보이지 않는다거나 혹은 구척전에서 결국 0대2로 패배했는데 그 무득점 상황에서 보경이 있다면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발라드림 팬들도 똑같이 설레도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최애 내피셜입니다만 보경 선수가 발라 아니곤 뭐 어디 갈 수 있을까 싶어요. 정체성은 여기니까요. 야, 서기의 패스를 받고 보경이 골을 넣는 모습이라던가 보경의 패스를 받고 경서나 민서가 골을 넣는다거나 굉장히 설레는 장면 나올 수 있고 같은 이치로 보람과 유정, 이 전설의 포켓몬 만났네요. 두 선수가 이루는 티키타카. 여기에 승현이 뭐 공격 자원이 될지 수비가 될지 모르지만 또 보여줄 모습들 기대가 되고요. 지금 가장 예상이 안 된 건 한초임 선수입니다. 지금 강한이 트리오가 결국 해체가 됐어요. 7명의 스쿼드이기 때문에 초임이 여기까지 오진 못했어요. 또 하나의 댄서 자리를 노릴 수가 있고 원래 또 아이돌 활동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초임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리고 블라비에 혹시 뭐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블라비의 운명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가 지금 궁금해집니다. 블라비의 운명이 그도 그럴 것이 뭐 만약에 지금 강보람 이승현이 나온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강화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진짜 오디션에 새로운 인원들 혹은 좋은 자원이 있으면 강력한 영입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져갈지 혹은 한 초임까지 나온 거라면 강한이 전체가 나온 거라면 팀의 존폐 위기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또한 또 지켜봐야겠죠. 자, 어쨌거나 내년 1월 7일에나 돌아오는 골대녀인데 이렇게 미리 떡밥을 던져줘서 너무 좋습니다. 혼란했던 것이 많이 정리가 됐죠. 첫 번째로는 7인 스쿼드를 구성한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팀을 해체하거나 아예 새 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 드래프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팀 정체성에 플러스 더 강화된 모습을 가져간다. 탑걸의 모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초임 보경을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 다른 팀이 어떻게 개편을 들지 혹은 통폐합되거나 아예 사라지거나 또는 새로 탄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또 당장 이번 수요일에 오디션이 있죠. 트라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괜찮은 자원들이 있을지 백지훈 감독이 선공개 말미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쟁쟁한 선수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또 새로운 선수들이 불어넣을 활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탑걸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최근에 촬영한 것 같습니다. 설레임이 보여요. 선수들의 얼굴에도. 패딩도 입고 장갑도 낀 거 보니까 지금 상당히 날이 쌀쌀하지 않습니까? G4컵의 녹화는 그래도 한 두세 달 전에 이미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점이 굉장히 멀었었죠. 또 가을 야구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딜레이된 느낌도 있었는데요. 와, 이제 드디어 개편을 대비하는 촬영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원했던 저는 전면 개편을 원하진 않았거든요. 이것도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존의 서사, 기존의 팀 어떤 캐릭터들 이런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화하는 방향을 저는 환영하는 편입니다. 딱 하나 이제 시간만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의 거피셜입니다. 혹은 랩피셜이라고 해야겠죠. 9시에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9시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지금 10시 20분의 늦은 시간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번 오디션 그리고 다음 뭐 한일전 한 2주 그리고 1월에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는 9시 회복하지 않을까 좀 희망회로를 올려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영상 혹은 다른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